오늘부터 성우가 교체되었습니다. 교체된 성우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정호야, 너 언제 오냐? 창식은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말했다. 정호의 집은 처음이었지만 생각보다 더 아늑하고 고급스러웠다. 은은한 조명이 거실을 감싸고 창문 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 야. 회사 일이 밀려서 저녁 늦게 나갈 것 같아. 먼저 좀 쉬고 있어. 뭐, 너 진짜 늦게 온다고.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우리 집 편하게 있다가. 엄마도 계시니까 밥 챙겨주실 거야. 정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그러나 창식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정호의 엄마. 창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거실은 세련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였다. 한쪽 벽에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장식되어 있었고 커다란 창문을 통해 저녁 노을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았던 거야? 대학 시절 정호는 집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다. 그저 엄마랑 둘이 산다는 말만 했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막상 와보니 느낌이 달랐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친구의 엄마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긴장감을 주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창식이니?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그녀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예상보다 젊고 아름다웠다. 긴 머리가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었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이었다. 부엌에서 걸어 나오며 가볍게 미소 짓는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창식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친구의 엄마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줄은. 정호 친구 맞지? 잘 왔어. 멀리서 왔을 텐데 피곤하지 않니?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도 부드러웠다. 창식은 순간적으로 입을 떼지 못했다. 단순한 미인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세련되면서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런 사람이 정호의 엄마라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려는 순간 그녀가 살짝 웃으며 물었다. 괜찮으면 차라도 한잔 할래요? 창식은 본능적으로 대답했다. 네, 좋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다. 창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부엌으로 향해 있었다. 부드럽게 차를 준비하는 그녀의 손끝, 여유로운 움직임,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우아했다. 잠시 후 그녀가 찻잔을 들고 다가왔다. 창식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너무 티나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그녀가 마주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어색하지 않죠? 네, 네. 전혀요. 창식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정호가 너한테 얘기 많이 하던데. 너랑 친한 친구라고. 아, 네. 저희 꽤 오래됐죠. 찻잔을 손에 들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편하게 있어요. 가족 같은 친구인데 나도 부담 없이 대해도 되죠. 창식은 머리를 긁적였다. 그럼요. 그녀가 가볍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창식은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친구의 엄마일 뿐인데. 하지만 그녀가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시선이 저절로 따라갔다. 그녀의 손끝, 부드러운 입술, 그리고 차분한 눈빛.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존경심도, 단순한 호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정호보다 더 어른스럽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 그런가요? 정호가 철없는 스타일이긴 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난 정호가 너 같은 친구 있어서 안심돼. 정호는 가끔
너무 자기 멋대로라서. 그녀는 가볍게 웃었지만 창식은 그녀의 말에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 그녀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녀가 나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느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다. 하지만 창식은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더 흥미로웠다. 무엇보다도 이 감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거 단순한 호기심은 아닌데 정호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창식은 아직 이 집에 있었다. 그녀와 단둘이.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찻잔에서 은은한 향이 퍼졌다. 거실은 한층 더 조용해졌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창식은 찻잔을 손에 쥔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정호의 존재는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그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만이 선명했다. 이 차 향이 좋네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살짝 흔들었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직접 블렌딩한 차거든요. 창식은 조금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직접요? 네. 예전부터 차 마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허브를 섞어보기도 하고 분위기에 맞춰 차를 다르게 마시기도 하고. 그녀는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런 조용한 밤엔 따뜻한 차 한 잔이 가장 좋죠. 창식은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조명 아래 비치는 그녀의 실루엣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그녀는 차를 마시면서도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혼자 계시는 거 힘드시죠? 창식은 무심코 물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남편이 떠난 지 오래됐거든요. 그녀의 말투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창식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것에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호가 있어서 덜 외로웠어요. 그녀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요즘은 정호도 바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네요. 창식은 그녀의 표정을 읽으며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래도 가끔은 이런 시간도 나쁘지 않아요. 그녀가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창식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네요. 이런 대화 나쁘지 않아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창식은 그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 창식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웃을 때 창식도 함께 미소 지었다. 그녀가 잠시 멈칫할 때 창식은 그녀의 표정을 바라보았다. 점점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창식은 점점 더 그녀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세심한 성격, 차분한 말투, 그리고 가끔 보이는 쓸쓸한 표정. 그 모든 것이 창식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정호의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의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창식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창식아.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었다. 창식은 가볍게 대답했다. 네. 이런 대화 오랜만이에요.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녀의 말에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창식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정호가 왜 너랑 친한지 알 것 같네요. 참 편안한 사람이에요. 넌. 그녀의 그 말이 이상하게도 창식의 마음을 흔들었다.
차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둘의 대화는 더 깊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한 분위기도 아니었다. 오히려 창식은 그녀와 대화를 더 나누고 싶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고,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녀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감정이. 하지만 창식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창가 너머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다. 노을이 사라진 자리에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창가에 은은한 반사를 남겼다. 거실의 조명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간을 감싸는 공기는 점점 더 묘하게 변해갔다. 찻잔의 온기도 거의 사라졌지만 창식의 손끝은 식을 줄 몰랐다. 그는 은근히 떨리는 손끝을 감추며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가 가만히 입을 열었다. 창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손끝으로 돌렸다. 정호가 왜 널 그렇게 자랑했는지 말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창식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을 수 없었지만 창식은 알 수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정호가요? 창식은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랑 있으면 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어른스럽다고도 했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그 표정은 부드러우면서도 낯설었다. 그녀는 천천히 창식에게 시선을 돌렸다. 지금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창식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었다. 그녀의 말이 단순한 칭찬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딘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작은 칭찬 한마디에도 그의 심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었다. 어색하네요. 창식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뭐가요? 이 대화요. 원래 친구의 부모님과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녀는 잠시 창식을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게요. 나도 그래요. 창식은 그녀의 웃음을 보고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간질거렸다.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동안 보아왔던 그 어떤 미소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실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대화였다. 하지만 어느새 창식은 그녀의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공간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창식의 시선은 저절로 따라갔다.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을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더 짙어졌다. 거실의 조명이 점점 어둑해졌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이 어렴풋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밤이 깊었네요. 창식은 그제야 시간을 확인했다.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네요. 그녀는 창문 너머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창식을 향해 돌아보았다. 창식아. 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하지만 창식은 그녀의 눈빛을 보며 대답을 망설였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냥 문득 궁금해졌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창식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뭘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창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님도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네. 남편이 떠난 후 한동안은 모든 게 멈춘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녀의 눈빛은 창식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먼 곳을 보고 있는 듯했다. 창식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시렸다. 그녀가 외롭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위로해 주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창식은 스스로도 이 감정이 무엇인지 완전히 정의할 수 없었다. 단순한 동정심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좋아요. 창식은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를 바라보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도 흔들리고 있었다. 공간은 조용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창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창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그 순간 창식은 깨달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건 그 이상이었다. 거실의 조명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창가 너머로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도시의 불빛들이 가로등 아래로 번졌다. 창식은 찻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눈 대화였지만 어쩐지 둘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 또한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듯했다. 언제 또 올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창식은 그 말에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같은 시선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정호가 부르면 언제든 오겠죠. 그는 일부러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어쩐지 아쉬웠다. 그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난 정호가 아니라도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녀의 말에 창식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건 단순한 호의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어머님이 그렇게 말해 주시면야 감사하죠. 그녀는 살짝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요. 나도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이라서 그런가 봐요. 오늘 참 좋았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창식은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연스럽게 그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창식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창식아. 그녀가 다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눈을 들었다. 번호 받아둘래요? 순간 창식은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녀는 그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보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간단한 행동이 지금 이 순간 너무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창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다. 네. 둘은 자연스럽게 번호를 주고받았다. 언제든 연락해요. 정호가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창식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곱씹고 있었다. 정호가 없어도 괜찮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왔다. 정호가 도착했다. 그 순간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창식은 빠르게 자세를 가다듬었고 그녀 역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왔니? 늦었네. 아, 일하다 보니야, 창식. 오래 기다렸냐? 정호는 가볍게 창식을 향해 손짓했다. 창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냐. 어머님이랑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 정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엄마 말 많지. 창식이 불편했겠다. 아니야. 오히려 너무 편했어. 창식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창식은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창식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녀로 가득했다. 정호가 없어도 괜찮다. 그녀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 미묘한 분위기.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걸까? 창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창식은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약간 떨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우리 밖에서 만날까요? 보낸 사람 정호의 엄마. 창식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지난번 그녀의 집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이후로 창식은 계속 그녀를 떠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호의 존재가 신경 쓰여서 쉽게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밖에서 만나자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문자는 짧았지만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창식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 장소는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였다. 창식은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그녀를 찾았다. 그리고 금방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세련된 옷차림, 차분한 미소. 그녀는 언제나처럼 우아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창식이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왔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어딘가 떨리는 듯했다. 창식은 마주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이 먼저 연락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었다. 이젠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창식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이름 불러주면 안 될까? 창식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을 부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연 씨,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야 좀 덜 어색하네요. 대화는 차분하게 이어졌지만 둘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창식은 그녀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충동이 일었다. 창식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 말은 너무도 직접적이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것처럼 들렸다. 창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호텔 복도를 걸으며 창식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도 창식을 따라 조용히 걸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조명이 부드럽게 켜졌다. 그리고 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선을 넘었다. 창식은 창가에 기대어 한 손으로 창문을 짚었다. 도심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의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스크린 위에는 방금 도착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보고 싶어요. 보낸 사람 수연. 단 한 번의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녀는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리고 창식도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건 멈춰야 하는 관계다.
창식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러나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 그녀를 향한 감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도망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녀 역시 창식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창식은 그걸 거부하지 못했다. 이른 저녁 호텔 로비에 창식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도착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면서도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창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조용히 창식을 응시했다. 기다렸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창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다렸어요. 그녀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창식은 그 손을 잡았다. 둘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조용히 닫혔다. 공간은 어둑했지만 부드러운 조명이 침실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다. 창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린,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창식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창식도 알고 있었다.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창식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창식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또 한 번 선을 넘었다. 창식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나 지방으로 발령났다. 당분간 집 못 가니까 엄마한테도 내가 신경 좀 써줘라. 크크. 보낸 사람 정호. 그는 한동안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그럴 줄은 몰랐다. 이제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위험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창식은 그녀를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창식은 조용히 그녀의 집 앞에 섰다. 이전과 달리 문을 두드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다. 창식은 조용히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여전히 포근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창식에게는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이제는 이 공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이제 편하게 올 수 있겠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조심할 필요 없어요. 창식은 소파에 앉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창식의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불필요한 긴장감이 없었다. 이제 서로를 피할 필요도 없었다. 이 관계는 이미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멈출 수도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창식은 점점 그녀의 집에 익숙해졌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공간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도 창식과 함께하는 시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친구의 집이 아니었다. 이제 이곳은 창식과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창식은 차를 세우고 조용히 내렸다. 이제 그녀의 집을 찾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해졌다. 정호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 이 집은 온전히 그들과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가 창식을 받아들이면서 창식 또한 그녀를 더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의 시간은 피할 수 없는 감정으로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네, 보고 싶어서요. 창식의 대답에 그녀는 살짝 눈을 피하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마치 창식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녀의 집 안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가벼웠고 집 안을 채우는 분위기는 포근했다. 이제 창식은 그녀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밥은 먹었어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던 그녀가 물었다. 창식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직이요. 같이 먹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까요? 이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일상이 생겼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저녁이 차려졌다.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일도 익숙해졌다. 이제 완전히 이 집 주인이 다 된 것 같네요. 창식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주인이 아니라 그냥 가족 같은 느낌이죠. 그 말이 가슴에 묘하게 와닿았다. 이제 그녀는 창식을 완전히 자신의 공간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창식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창식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는 창식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가 창식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창식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요. 이제 도망칠 수 없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식의 품에 기대었다. 창식은 그녀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둘 사이의 온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창식아. 네. 정호가 알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녀는 애써 가볍게 말했지만 창식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도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창식은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좋으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창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감싸며 시선을 마주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그녀는 창식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렇게 그들은 또 한 번 선을 넘었다. 밤이 깊어지고 그녀의 방에는 오직 창식과 그녀만이 남아 있었다. 창식은 그녀를 품에 안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네요. 그녀는 창식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웃었다. 그러게요. 이상하죠. 창식은 그녀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이제는 더 이상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녀 역시 창식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창식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녀는 점점 더 창식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정호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 그와의 관계는 더 이상 조심스러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단순한 몸살이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조용히 병원을 찾았다. 긴장된 마음으로 접수를 하고 대기석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임산부들이 많았다. 배가 불러온 여성들, 남편과 함께 온 커플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공간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료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손에 쥔 가방끈을 꽉 쥐었다. 그리고 의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임신입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임신이요. 의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초음파상으로도 확인되었어요. 임신 6주 차로 보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아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임신이라니. 그녀는 다시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을 곱씹었다. 그저 순간적인 몸의 이상이라 생각했을 뿐인데 너무나도 확실한 현실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창식에게 말해야 할까? 그녀는 창식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늘 다정했고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창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도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아빠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식과의 시간은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이제 현실이 그녀를 찾아왔다. 이제 선택해야 했다. 그날 밤 창식은 그녀의 집을 찾았다. 창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를 반겼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며 이내 표정을 굳혔다. 괜찮아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창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따라 뭔가 달라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망설였다. 입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말해야 할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창식아. 응. 만약 우리 사이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긴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창식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큰 변화라면?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창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난 어떤 변화가 오든 내 곁에 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혼자 고민해 봐야 할까? 그녀는 창식과 눈을 맞추며 조용히 말했다. 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창식은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다. 이제 이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했다. 창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해야 하지만 쉽게 나오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무슨 일 있어요? 창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창식아, 창식은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창식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떼었다. 나 임신했어.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다. 창식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불안한 듯 눈을 내리깔았다. 창식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요? 그녀는 다시 한번 작게 말했다. 나 임신했어. 창식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창식의 반응을 보고 더 불안해졌다. 창식이 당황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너무 갑작스럽지. 나도 그래.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창식은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책임질게요. 창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들었다. 창식아, 책임질게요. 당연하잖아요. 창식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혼자 두겠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정말 그래도 괜찮아?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 인생도, 내 인생도. 창식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지금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에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다. 정호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호, 그녀의 아들, 창식의 친구. 이 관계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창식은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돼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망설였다. 창식은 그녀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난 당신이 떠나지 않길 바라요. 그녀는 조용히 창식의 품에 안겼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선택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바람이 살짝 불어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는 도망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임신. 그 한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정말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 창식과 함께하는 미래가 과연 가능할까? 정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창식은 그녀에게 결혼을 이야기했다. 우리 결혼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도 진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창식아,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창식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왜 망설여요? 창식의 물음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나도 알아.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잖아. 그녀는 창식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내가 지금은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까? 창식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다. 난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우린 너무 많은 걸 감당해야 해.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정호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정호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창식과 사랑에 빠진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창식의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다. 정호가 알면 우리 관계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창식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정호도 알게 될 거고 우린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그녀는 창식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정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 정호를 생각하면 그녀의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이 선택을 해도 되는지 고민했다. 임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버거운데 결혼이라는 선택이 맞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난 아직 혼란스러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창식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요. 그녀는 창식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창식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야 할까?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정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했다. 그는 지방에서 지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가 알게 될 날은 결국 오고야 말 것이다. 내가 직접 말해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그녀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몇 번 울리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웬일이야?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반가웠지만 오늘의 대화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긴장감이 밀려왔다. 정호야,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정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무슨 일 있어?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지금 바로? 응, 될까? 정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답했다. 그래, 나도 요즘 엄마 얼굴 못 본 지 오래됐네. 어디로 갈까? 그녀는 가까운 카페를 약속했고 전화를 끊은 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말해야 한다. 조용한 카페.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서 점점 어둠이 내려앉았고 그녀의 손끝은 식은땀으로 살짝 젖어 있었다.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정호가 들어왔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정호는 반갑게 다가와 앉으며 웃었다. 잘 지냈어. 요즘 좀 바빠서 연락 자주 못했네. 그녀는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다. 그녀는 작은 숨을 삼키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호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정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뭔데? 그녀는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힘겹게 말을 꺼냈다. 엄마가 요즘 창식이랑 만나고 있어. 순간 정호의 손이 멈췄다. 그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뭐? 그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랑 창식이 서로 좋아하게 됐어.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엄마, 농담하지 마. 무슨 말이야 그게? 그녀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농담이 아니야, 정호야. 엄마, 창식을 사랑해. 정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진심이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언제부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이 실려 있었다. 오래되진 않았어.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진실을 말했다. 지금 창식 아이를 가졌어. 정호는 숨을 들이마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임신했어, 정호야. 그 순간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카페 안이 조용했다.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엄마랑 창식이 그리고 아기까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는 손을 머리에 가져다 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게 말이 돼. 그녀는 정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 하지만 이건 현실이야. 정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서야 정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그녀는 정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응. 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커피잔을 힘없이 돌렸다. 솔직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정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정호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사랑을 하고 싶어. 정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의 선택을 존중할게.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녀의 마지막 고민도 풀렸다. 이제 그녀는 창식과 함께할 수 있었다. 창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익숙해진 그녀의 집.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거실 창문으로 스며든 빛은 잔잔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혼자 소파에 앉아 있는 그녀의 손끝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창식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창식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 창식은 그녀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정호에게도 말했고, 넌 내 곁에 있고, 이제 남은 건 선택뿐이니까. 그녀는 손을 천천히 오므렸다. 펴며 조용히 말했다. 난 정말 이 길을 가도 되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창식은 조용히 손을 그녀의 손 위에 포겠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요.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식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당신이 나를 받아들여준다면 난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이 저릿하게 울렸다. 정말 그래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창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난 처음부터 당신을 원했고 지금도 그래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말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 간절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정호도 받아들였어. 창식은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쥐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우리 둘뿐이네요. 그녀는 창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마치 어떤 선택이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같이 가요. 창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창식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상관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다. 창식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이상하리만큼 두근거렸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오늘은 그날이었다. 그녀와 결혼을 결심한 후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모습으로 함께할지. 고민할 것도 많았고 불안한 점도 많았지만 창식은 단 한 번도 그녀와 함께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함께할 거야. 그녀가 창식에게 한 그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결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식은 크지 않았다. 정호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작은 결혼식이라 해도 준비할 것은 많았다. 드레스, 장소, 예식 순서, 하객 명단까지. 그녀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감이 없다는 듯 혼잣말을 했다.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창식은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와서 도망칠 생각은 아니죠. 그녀는 피식 웃었다. 창식아, 나 이제 배신 못해. 넌 내 운명이니까. 결혼식이 열리는 날, 그녀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손끝으로 살짝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녀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다. 창식 덕분이었다.
그와 함께하면서 그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많은 하객은 아니었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버질로드를 걸으며 창식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단한 눈빛 그리고 확신에 찬 미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함께하는구나. 창식은 그녀를 맞이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타고 내려왔다. 거실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창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다. 그녀와 창식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결혼식을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작. 그녀는 창식과 함께 살면서 점점 더 행복을 실감하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창식이 있었고 그들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이제 가족이네. 창식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그녀는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창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다정했다. 난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창식이 그녀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그녀도 눈을 감고 그 품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진짜 부부가 되어갔다. 아침이면 함께 차를 마셨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창식과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나도 따뜻했다.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녀는 어느 날 창식에게 속삭였다. 창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그럼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행복이니까. 그녀는 창식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몇 개월 후 그녀는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창식도 함께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아기 아주 건강합니다. 창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창식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창식과 함께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창식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 창식은 그녀의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 그녀는 피식 웃으며 창식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럼 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창식과 함께하는 삶이 이제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창식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 창식은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그들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더욱 빛날 것이었다. 당신 오늘도 늦나? 정현은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아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응, 회식이 있대. 아마 늦을 거야. 당신도 저녁 혼자 먹지 말고 간단하게 배달이라도 시켜. 아내 수지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졌다. 남편의 출근을 챙기는 이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말했다. 알았어. 당신 일 끝나고 집에 올 때 피곤하면 전화해. 내가 내려가서 데려올게. 괜찮아, 당신도 피곤할 텐데. 어쨌든 조심해서 다녀오고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의 손길이 살짝 그녀의 볼을 스치고 그는 부드러운 눈빛을 남긴 채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수지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릴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남편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소리, 그리고 층수가 내려가는 숫자가 하나씩 바뀌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부엌에 놓여있던 머그잔을 싱크대에 올려놓고 이제 막 익숙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폈다. 남편 앞에서는 단정한 옷차림과 은은한 화장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달랐다. 그녀는 메이크업을 정리한 뒤 좀 더 또렷한 아이라인을 그렸다. 입술에는 평소보다 한층 더 선명한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다. 옷장 속에서 남편이 본 적 없는 원피스를 꺼내 걸쳤다. 몸에 꼭 맞는 실루엣이 그녀를 한층 더 세련되고 도발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다. 완벽해.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머리칼을 한 번 쓸어 넘겼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다. 오늘 9시 30분 가게에서. 그는 단 한 줄의 문자만 보냈지만 수진에게는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뛰게 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전, 동네 사람들은 분주했다. 학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는 주부들, 출근길이 아닌 조금은 여유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 속에서 수지는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작은 식당이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법한 조용한 가게. 유독 점심 장사만 하는 이곳은 그녀에게 특별한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밤 냄새가 스며들어 있는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왔어.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깊었다. 수지는 천천히 다가가며 나지기 말했다. 응, 오늘도 우리 둘뿐이네. 그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오늘도 그녀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식당의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마자 수지는 손에 익숙한 동작으로 문을 잠갔다. 딸각. 철컥하고 잠긴 문소리는 두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주방 안쪽에서는 여전히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고 식당 안에는 낮에 찾아왔던 손님들이 남긴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사용한 젓가락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음식 찌꺼기와 물수건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다. 민석은 그런 어수선한 공간 속에서도 수진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힘들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수지는 앞치마를 벗으며 그를 바라봤다. 힘든 건 무슨. 오히려 빨리 끝나서 좋았지. 그래, 왜 빨리 끝나서 좋았는데. 민석은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수진에게 다가갔다. 글쎄,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수지는 살짝 웃으며 그를 피하듯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쉽게 놓아줄 리 없었다. 수진아. 그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간지리듯 울렸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가장 설레었다. 남편과 함께하는 일상은 늘 똑같았다.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차리고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것.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슴이 뛰는 순간은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다. 여기선 심장이 뛰었다. 민석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수지는 별다른 저항 없이 그에게 이끌려 주방을 지나 작은 방으로 향했다. 식당에는 손님을 위한 공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한쪽에는 종업원과 주인이 잠시 쉴 수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원래는 민석이 낮잠을 자거나 비 오는 날 혼자 멍하니 앉아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수지는 민석의 가슴팍에 기대듯 안겼다. 넌 내 세컨드 남편이야. 그녀의 속삭임에 민석은 천천히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럼 첫 번째 남편은 언제 버릴 거야? 그의 장난 섞인 말에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바보야, 첫 번째 남편은 있어야지. 그래야 세컨드 남편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난 영원히 세컨드야? 그게 뭐가 나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더 자주 보잖아? 민석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면 첫 번째보다
세컨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수지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그런데도 첫 번째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은 없지. 응, 없어. 잔인한 여자네. 그렇게라도 불러줄래?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짙어졌고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민석은 천천히 그녀의 등을 어루만졌다. 오늘따라 더 예쁘네. 맨날 하는 말이잖아. 맨날 해도 오늘은 더 예쁜데 어떡해.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고 가볍게 입을 맞췄다. 입술이 닿는 순간 수지는 눈을 감았다. 우린 오늘도 아무도 모르게 선을 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작은 식당 안에서는 바람 소리와 전혀 다른 소리들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날도 그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었다. 아침이면 수지는 완벽한 아내였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 그는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출근길에 웃으며 배웅했다. 남편이 떠나고 나면 빠르게 식탁을 치우고 간단히 샤워를 했다. 그 후에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며 자신을 한 번 더 체크했다. 이제 다른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집에서는 가정적인 아내이자 헌신적인 주부였지만 11시 30분이 되면 또 다른 자신이 되었다. 다녀올게. 수지는 남편에게 출근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식당으로 향했다. 남편에게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녀가 향하는 곳은 단 2시간만 문을 여는 작은 식당이었다. 식당에 도착하면 민석은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왔어. 응, 오늘도 바빠. 점심때 예약이 좀 있더라.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수지는 이 순간이 익숙했다. 낮에는 함께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며 평범한 종업원과 사장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영업이 끝난 후 문이 닫히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그녀는 또 다른 남자의 품에 있었다. 수지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늘 같은 패턴의 대화를 나눴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똑같지. 당신은? 나도. 회사에서 일하고 왔지 뭐.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의 곁에서 그녀는 평범한 아내로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민석과 함께 있을 때는 달랐다. 오늘은 왜 이렇게 예뻐? 또 그 소리야? 진짜야. 볼 때마다 더 예뻐지는 것 같아. 맨날 똑같은 얼굴인데. 아니야. 오늘은 뭔가 더 반짝이는 느낌이야. 민석과 함께 있을 때 수지는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차이가 그녀를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 오늘은 좀 더 오래 같이 있으면 안 돼. 영업이 끝난 오후 민석이 말했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내가 무슨 시간만 되면 사라지는 신데렐라야. 그냥 조금 더 있고 싶어. 항상 시간이 너무 짧잖아. 그의 말 속엔 어느새 욕심이 스며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욕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석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냥 나랑 같이 살면 안 돼. 그의 말에 수지는 순간 당황했다. 이제 그만 남편한테 미련 두지 말고 나한테 와. 인석아. 수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우린 이렇게 지내는 게 제일 좋아. 난 이게 좋아. 하지만 난 더 원해. 이 관계는 이 정도가 좋아. 우리 지금처럼만 지내자.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 수지는 더 이상 무리하게 선을 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민석의 욕망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미래가 아니었다. 이제는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었다. 수지는 저녁 무렵이 되면 언제나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민석과의 뜨거운 오후가 지나가고 그녀는 다시 아내로서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집안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바쁜 하루를 마친 듯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였다. 왔어. 남편은 반가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응, 당신은 어땠어? 뭐, 그냥 일하고 왔지. 너는? 그 질문이 나올 거란 걸 알면서도 그녀는 조금도 긴장하지 않았다. 응, 식당에서 일했지. 짧고 간단한 대답.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남편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남편은 늘 그녀를 믿었다. 수진이 어디서 일하는지, 누구와 일하는지 전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늦지 않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오랫동안 두 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오늘 식당은 어땠어? 남편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응, 손님 좀 많았어. 오늘 점심때 단체 예약도 있었거든. 오, 힘들었겠다. 괜찮아. 이제 익숙하지 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힘들면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말에 수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난 괜찮아. 이 순간에도 남편은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수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던 자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때때로 신기하게 느껴졌다. 난 너무 자연스러워 오히려 이중생활이 더 익숙한 걸까.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천천히 먹어. 국 식으면 맛없어. 이 대화도 식사를 하는 순간도 너무나 익숙했다. 남편이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 이렇게만 가면 돼. 계속 이렇게만.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자신을 다잡았다. 남편은 수진을 믿었고 그녀는 그 신뢰를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할지는 알 수 없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좀 다녀올까? 남편이 문득 말했다. 수지는 잠시 고민했다. 주말은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어디 가고 싶은데? 뭐, 그냥 드라이브라도 다녀오면 어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가볍게 웃었다. 좋지. 오랜만에 바람 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렇게 또 하나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었다. 민석은 요즘 들어 생각이 많았다. 식당 문을 닫고 넓지 않은 내부를 정리한 뒤 그는 식탁에 앉아 아내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수진도 그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다.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우리.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사이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손이 멈칫했다. 설거지를 하던 손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그녀는 애써 덤덤한 척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불길한 감각이 엄습했다. 갑자기 너도 알잖아. 이 관계 이제 변화가 있어야 할 때잖아. 민석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너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남편이 영영 모를 거라고. 수지는 심호흡을 하며 몸을 돌렸다. 그래서 너랑 나 정리하자고? 그렇다기보다는 민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아니, 이제 더는 숨어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관계가 시작될 때부터 정해진 룰이었어. 난 이걸 깰 생각 없어. 그건 너만의 생각이지. 민석이 낮게 웃으며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난 다르게 생각하는데 넌 내 거야, 수진아.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아니야, 난 내 거 아니야. 우리는 각자 삶이 있는 거야, 알잖아. 민석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넌 그 집에서 아무 일 없는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정말? 난 점점 힘들어져. 너를 기다리는 것도, 내가 나한테 반만 주는 것도.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민석아, 우린 지금까지 잘해왔어.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그냥 이대로 가면 되잖아. 민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응시했다. 너도 알잖아. 난 점점 내가 더 피로해지고 있어. 그런데 넌 여전히 반쪽만 나한테 주려고 해. 수지는 순간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처음엔 단순한 욕망이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였고 기대는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의 감정은 달라졌다.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알아. 하지만 난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없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넌 계속 남편이랑 살면서 나랑도 이렇게 지낼 거야. 그렇다고 하면? 민석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난 이제 널 더 갖고 싶어. 숨겨진 애인이 아니라 내 사람으로. 그녀는 순간 당황했다. 내 사람? 그래. 내가 내 곁에서만 살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앞에서만 웃고 내 옆에서만 잠들고.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야, 수진아.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 지금 감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리 관계는 이러지 않았어. 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떠나야겠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난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넌 날 원한다면서. 그렇다면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거 아냐? 민석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난 진심이야. 나도 진심이야. 수지는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가정을 버릴 생각이 없어.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계속 이렇게 지내자는 거야? 그래. 이게 최선이야. 민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내 대답 알았어. 하지만 기억해둬. 난 쉽게 포기하지 않아.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놓았다. 관계가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준호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친 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단순한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요즘 들어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었다. 다녀왔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돌아봤다. 왔어. 씻고 와. 곧 저녁 차릴게.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따뜻한 아내의 모습. 하지만 오늘따라 준호는 그 모습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수진아. 그녀가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다. 응, 무슨 일이야? 잠시 머뭇거리던 준호는 결국 속내를 털어놨다. 내가 다니는 식당 말이야. 거기 사장하고 단둘이 일하는 거. 난 좀 신경 쓰여 처음부터 신경 쓰였어.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수진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도마 위에 채소를 다듬었다. 갑자기 왜 그래? 예전엔 별말 없었잖아. 그냥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내가 하루 종일 사장하고만 있다니. 다른 직원도 없고 둘이서만 일한다는 게. 준호는 말끝을 흐렸다. 스스로도 유치한 걸까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다. 그냥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것뿐이야.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뭐야? 왜 그래? 그걸 아직도 몰라서 묻는 거야? 주방 보조도 하고 서빙도 하고 그냥 평범한 식당 일이야. 그래도 단둘이만 있는 건 좀.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우리 형편 알잖아. 내가 다른 일자리 찾아볼 수도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면서도 이만큼 월급 주는 곳이 없어. 너도 알잖아. 한 달 생활비 빠듯하게 맞추는 거. 그녀의 말에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물론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그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게 버겁다는 걸. 그래도 단둘이 있는 건 찝찝하잖아. 그럼 어쩌라고? 내가 일 그만두고 다른 데 알아볼까? 어디 가서 이 정도 받는 곳 있으면 말해봐.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그녀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점심 장사만 하는 식당이 많지 않다. 거기서 이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다. 그래도 사장 말이야. 좀 마음에 안 들어.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내가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 수지는 피식 웃었다. 그래, 편하지. 서로 맞춰가면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사장님이 워낙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내가 배우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준호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그렇게 편하게 지내니까 내가 더 신경이 쓰이는 거지. 수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꾸했다. 내가 불편해야 해. 남편이 불안하지 않게 하려면 오히려 사장님이랑 어색해야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준호는 다시 말문이 막혔다. 그렇다고 그녀가 불편해하며 일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준호야. 수지는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나 그냥 일하는 거야. 우린 형편 때문에 맞벌이해야 하고 이게 그나마 좋은 조건이야.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잖아.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준호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그를 설득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이유는 반박할 수 없었다. 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도 모르겠다. 맞아, 예민한 거야. 수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의 손을 놓았다. 자, 이제 씻고 와. 밥 차릴게.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준호는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가정을 위해 일하는 거라고 했다. 그리고 준호는 그녀를 믿어야만 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욕실로 향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묘한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다. 준호는 요즘 들어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동안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한결같았고 변함없는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단순한 질투로 넘길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조여왔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자신을 향한 아내의 다정함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마치 일부러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며 그의 의심을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그 거짓말이 어떤 종류의 것일까? 그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오늘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준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하는 대신 차를 돌려 아내가 일하는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을 찾아가는 동안 그는 수없이 생각했다. 내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어. 그냥 일하는 것뿐일 수도 있잖아. 괜한 질투심으로 아내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의 발길은 멈추지 않았다. 이젠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가 식당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점심 장사가 막 끝난 듯 손님들은 하나둘씩 가게를 나서고 있었다. 준호는 서둘러 근처의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스스로도 우스워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다. 그는 식당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아내는 아내와 사장 둘뿐이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이 식당은 원래 점심 장사만 하고 오후엔 가게 문을 닫는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다. 사장과 아내는 다정하게 웃으며 설거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의 눈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수진이 가볍게 사장의 팔을 툭 치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사장님. 사장은 피식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넌 매일 수고하지. 그래도 난 내가 있어서 힘이 나.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단순한 직장 동료, 간의 가벼운 손잡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손길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너무 익숙해 보였다. 마치 연인처럼. 준호는 온몸이 굳었다. 이게 대체 뭐야? 심장이 요동쳤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내의 손이 천천히 사장의 손을 감싸쥐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그는 차마 더 지켜볼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을 벗어날 수도 없었다. 이 순간이 거짓이길 바랐다. 잘못 본 거라고, 단순한 농담이었을 거라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분명히 보고 있었다. 아내의 손이 여전히 사장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머릿속이 아득했다. 그동안 아내를 얼마나 믿어왔던가. 그녀가 늘 말하던 우린 형편상 이곳에서 일해야 해. 라는 말들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그건 전부 핑계였던 걸까? 그녀는 남편으로서 자신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그를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걸까? 준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내가 불안했던 거구나.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숨기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준호는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돌아섰다. 지금 당장 그들을 들이닥쳐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걸 분명히 확인해야 했다. 아내의 거짓말을 직접 듣고 그녀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오늘 밤 아내를 추궁하기로. 그녀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듣기로. 준호는 다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집안에 불을 켜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른손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시계를 바라봤다. 곧 오겠지. 아내가 일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반갑게 맞아주었을 것이다. 오늘도 고생했어. 이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마음속엔 분노와 실망이 엉켜 있었고 아내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 평소처럼 태연하게 대해볼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다. 분명한 사실 받고 직접 확인해야 했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할 뿐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다. 왔어.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피곤한 기색도 없이 가벼운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오며 웃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가방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부엌으로 향했다. 밥 차릴까? 준호는 여전히 테이블을 두드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아내를 향했다. 오늘 어떻게 보냈어? 아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응. 오늘 하루 어땠냐고. 그녀는 짧게 웃으며 다시 물을 꺼내 마셨다. 늘 똑같지. 오전에 가서 장사 준비하고, 점심 장사하고, 마감 정리하고. 끝. 역시나 태연했다. 준호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을 두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다. 식당 사장이랑 손잡는 건 무슨 의미야?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아내의 표정이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잠시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녀는 애써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뭐라고 했어? 준호는 몸을 소파에서 앞으로 숙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방금 말 그대로야. 오늘 내가 식당에 갔었어. 그녀는 여전히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이 거기 왜 갔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내가 직접 봤어. 내가 사장이랑 손잡는 거. 아내는 마치 무언가를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계산하는 듯 보였다. 손 잡았다고. 그게 뭐 어때서? 준호는 비웃듯 웃으며 그녀의 대답을 되뇌었다. 그래. 뭐 어때서?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냥 직장 동료끼리 장난으로 잡은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나? 아내는 당황했지만 이내 곧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짧은 한숨을 쉬었다. 아니, 당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준호는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그래. 그럼 사실대로 말해봐. 내가 왜 그 사람 손을 잡았는지. 아내는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표정이 무서웠다. 준호는 평소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달랐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실망이 섞인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녀는 마침내 반격을 시도했다. 손 좀 잡았다고 그게 무슨 문제야? 우리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친해서 손을 잡은 거구나.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하나 더 묻자. 만약 내가 회사에서 여직원이랑 손잡고 있었다면 너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다르지. 뭐가 다르지? 당신은 결혼했잖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뱉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래. 난 결혼했지. 근데 넌.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는 그 반응을 보고 다시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넌 결혼한 여자가 아니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그녀는 스스로의 행동을 자각했다.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을 텐데.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준호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만 묻겠다. 솔직하게 대답해. 그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듯한 말투였다. 너랑 그 사람이랑 대체 무슨 관계야?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사실대로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을 망설이는 순간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 말 안 해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차가웠다. 내가 직접 확인하면 되니까. 그 말이 끝나자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의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되었다. 아내는 거실에 서서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고 있었다. 그 눈빛이 너무도 날카로워서 마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해야 했다. 그냥 장난이었어. 그녀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랑 손잡은 거 별거 아니야. 당신이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나 준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눈빛은 더욱 어두워졌고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난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분노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래.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말투로 이어갔다. 당신도 알잖아.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을 뿐이야.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았고 난 그냥 잠깐. 준호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럼 휴대폰 좀 보여줘. 아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되찾았다. 휴대폰 좀 보여달라고.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까지 의심할 일도 아니잖아. 그냥 봐도 되지. 아내는 속으로 격렬하게 머리를 굴렸다. 휴대폰. 그 안에는 지금까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설마 이 순간을 예상하고 미리 지웠어야 했나? 아니면 지금 바로 지우고 보여주면 될까? 하지만 남편 앞에서 그럴 수도 없었다. 그러는 순간 그가 자신을 더 의심하게 될 게 뻔했으니까. 아내는 애써 웃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으니까. 설마 진짜로 내 휴대폰까지 검사할 생각이야? 응.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팔짱을 꼈다.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부부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람 손잡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준호는 여전히 눈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럼 더더욱 문제될 게 없겠네. 보여줘. 그 순간 아내의 숨이 턱 막혔다.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내는 목소리를 높이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 대체 왜 이래? 지금 나를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거야. 준호는 아내의 반응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가 보이는 모든 행동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그냥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이건 신뢰의 문제야. 아내는 테이블을 짚으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우리가 부부인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의심한다는 게 난 너무 기분 나빠.
당신 나한테 이러는 거 솔직히 말해서 모욕적이야. 모욕적.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진짜 모욕은 뭔지 알아? 나는 너를 믿고 살았는데 그 믿음을 짓밟힌 사람이 바로 나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다. 내가 평생 너를 의심한 적 있어. 나는 한 번도 내가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멍청했네.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됐어. 준호는 그녀의 변명을 자르며 다시 손을 뻗었다. 휴대폰 줘. 아내는 차마 손을 뻗지 못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다. 준호는 더 이상 그녀의 말장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듯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게 솔직하게 말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도 생각해 볼게. 아내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건가?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대로 거짓말을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차라리 지금 인정하고 남편을 설득할 방법을 찾을까?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였다.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준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걸 깨달았다. 이제 아내를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서 아내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너무도 차가웠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아내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준호의 다음 말이 그녀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할게. 아내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무슨 뜻이야? 준호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는 그때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준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내가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결심했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겠다면 내가 확인하겠다. 그는 아내가 만지지 못하게 꼭 쥐고 있던 휴대폰을 노려보았다.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말 왜 이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당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준호는 단호했다.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면 보여주면 되잖아.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나 너무 실망이야. 아내는 일부러 상처받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준호는 더 이상 그녀의 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실망. 난 더 실망이야.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어. 그는 빠르게 손을 뻗어 아내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아내가 깜짝 놀라며 뺏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는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 창을 확인했다. 아내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드러났다. 사장과 나눈 수많은 대화. 오늘도 널 생각하면서 잠들었어. 내일 남편 보내고 바로 와.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 사랑해. 내 진짜 남편보다도 더. 그의 손이 떨렸다.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가 그저 순간의 실수였다고 했던 말이 완전히 거짓임이 증명됐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이건 완전히 두 집 살림이었다. 이게 뭐야? 준호가 낮고 무겁게 묻자 아내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내가 말했던 그냥 장난? 아내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시도했다. 그건 그냥 내가 순간적인 실수. 준호는 비웃듯이 웃었다. 순간적인 실수가 5년 동안 이어졌어. 그는 휴대폰을 그녀에게 던지듯 돌려주었다. 이제 뭘 변명할 거야? 내가 직접 본 이 증거 앞에서도 거짓말할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묻듯 말했다. 너 대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던 거야? 분노로 가득 찬 준호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인지했다. 메시지를 다시 살펴보니 단순한 미래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장과 마치 부부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당신이 차려준 밥을 먹으니 너무 행복해. 이제 우리도 같이 여행 가야지. 우리 관계 진짜로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경악했다. 너 나랑 살면서 저 사람이랑도 완전히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못했다. 도대체 언제부터야? 준호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격렬했다. 5년.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그 짧은 한마디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준호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5년 동안 난 바보처럼 널 믿고 살았는데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아내가 왜 사장이 있는 식당을 고집했는지, 왜 남편이 반대할 때마다 무조건 그곳을 지키려 했는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아내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들어줄 가치가 없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넌 5년 동안 나를 속였고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들으라고. 그는 아내를 뿌리치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이제 너도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다. 아내는 무너지는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다. 이혼은 이미 마음먹었다. 하지만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밟아 끝내기엔 너무나도 억울했다. 5년 동안 속아온 자신의 삶이 떠올랐다.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감쪽같이 이중생활을 하며 자신을 기만해 온 그 세월이, 그리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 뻔뻔한 태도가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순 없어.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생각했다. 아내와 사장은 자신의 배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다시 새로운 곳에서 같은 일을 반복할지도 몰랐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거짓말을 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이었다.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 그들도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는 결심했다. 그리고 바로 뉴스 제보란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지역 방송국의 탐사 보도팀에 연락을 취했다. 인터넷으로 간단한 제보 양식을 작성한 후 직접 전화를 걸었다. 네, 방송 탐사 보도팀입니다. 낯선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 한 가지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습니다. 불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한 마을 전체가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호는 사장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5년 동안 속아온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했다. 기자가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다. 이게 단순한 불륜 사건이라면 저희가 보도하기 어렵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의 사건이라면 다릅니다. 혹시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준호는 미리 캡처해둔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메일로 전송했다. 파일을 확인한 기자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 수준이 아니네요. 네, 저 사람들은 5년 동안 마을 사람들까지 속여왔어요. 이제는 이 진실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기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제보입니다. 며칠 후 방송사에서는 탐사 보도를 위한 취재팀을 보내왔다. 지역 주민들과 식당 근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사장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충격적인 보도가 뉴스로 나갔다. 지역 충격, 5년간 이어진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 기자는 보도에서 이렇게 전했다. 한 시골 마을에서 운영되던 작은 식당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이 무려 5년 동안 남편을 속이며 이중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해당 식당의 사장이었으며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에는 준호가 제공한 문자 메시지 내용과 함께 식당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CCTV 화면도 공개되었다. 그 순간 지역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난 그냥 저 여자가 성실하게 일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 속은 거야? 5년 동안이나. 식당 사장이랑 아내가 부부처럼 살았다고. 그럼 남편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을 주민들은 경악했다. 식당을 단골로 다니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저 식당, 이제 못 가겠네. 그냥 불륜이 아니라 두 집 살림을 했다니. 저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나? 특히 사장과 친분이 있던 몇몇 사람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난 평소에도 좀 수상하긴 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 거야. 그날 밤 아내와 사장은 방송을 본 후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장은 당황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누가 제보한 거지? 아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닫았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너, 내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라. 그것은 그녀의 오랜 친구가 보낸 마지막 연락이었다. 그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우리, 이제 끝장이야. 사장은 분노에 차서 이를 악물었다. 우리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못 버텨. 이제 우리 이 동네에선 살 수 없어. 준호는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가 원하는 복수였다. 그들은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다. 아내가 5년 동안 감쪽같이 자신을 속였듯 이제 그녀도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을 것이다. 내가 날 속인 만큼 세상도 너를 속일 거야.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TV를 껐다. 아내와 사장의 불륜이 방송을 타고 퍼진 후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조용하고 한적했던 시골 동네에 전국적인 스캔들이 터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식당 사장이랑 그 여자 완전히 망신당했어.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살다니 몰랐던 사람은 없어. 다들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의 줄은 몰랐던 거지. 사람들은 식당 앞에서 수군거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곳은 더 이상 손님이 찾는 곳이 아니었다. 점심 장사만 하던 가게는 이제 단 한 명의 손님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진 건물처럼 변해갔다. 방송이 나간 이후 아내와 사장은 계속해서 식당을 열어보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피했다. 그곳에서 밥 먹으면 내 남편까지 저 여자한테 홀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식당을 이용하면 안 돼. 그게 우리 마을을 더럽힌 사람들이야. 심지어 동네 어르신들은 일부러 식당 앞을 지나가면서 대놓고 욕을 퍼붓기도 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썩 꺼지라고.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얼굴 들고 다닐 생각하지 마. 결국 사장은 손님이 한 명도 없는 텅 빈 식당을 보며 절망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문 닫자. 아내는 고개를 떨궜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며칠 후 식당은 결국 폐업했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오는 날 사장과 아내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만이 가득했다. 우리 이 동네에서 더는 못 살아. 이사 가야겠지? 안 가면 어떻게 버티겠어.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식당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입이 완전히 끊겼고 사장은 이미 남아있던 돈도 변호사 선임료로 다 써버렸다. 아내 또한 남편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기에 손에 쥔 돈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까지 몰락할 줄은 몰랐다. 사장과 아내는 결국 마을을 떠났다. 차에 몇 개의 짐만 싣고 조용히 도망치듯 떠나야 했다. 우리 이렇게 도망쳐야 하는 거야. 이게 최선이야. 더 버텨봤자 사람들한테 욕만 먹을 뿐이야. 차창 밖으로 보이는 마을은 더 이상 그들에게 따뜻한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외면했다. 그것이 이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는 마지막 태도였다.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사장은 작은 도시에서 다시 식당을 차릴 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이사 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다. 그들이 가게를 열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처음 보는 손님이 수군거렸다. 사람들은 그들이 TV에 나왔던 옷차림만 보고도 알아채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 뉴스에 나온 그 불륜 남녀 아니야? 맞아. 그 식당 사장하고 그 여자, 그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인터넷은 잊지 않았다. 뉴스에서 본 사람들은 이들을 기억해냈고 그들이 다시 식당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불륜 남녀 우리 동네에서 식당 차렸다. 5년 동안 두 집 살림하던 사장이 여기서 영업한다고?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반복되었다. 손님이 끊겼고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했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도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다. 한편 준호는 이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이미 세상은 충분히 아내와 사장을 벌주고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내와 사장이 쫓겨났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세상이 너희를 심판해 줄 거야. 그렇게 그의 복수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새로운 곳에서의 삶도 오래가지 못했다. 식당 문을 열었지만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렇게는 못 버티겠어. 사장은 점점 짜증을 냈다. 그는 처음에는 아내에게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너도 이제 현실을 좀 봐야 하지 않겠어. 아내는 당황했다. 현실이라니 우리 함께 버티기로 했잖아. 사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쳐 다녀야 해. 너랑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이제 더는 감당 못하겠다고. 사장은 무책임하게 등을 돌렸다. 그 순간 아내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아내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장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엔 달콤한 말로 유혹했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땐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아내의 손이 공중에 떠돌았다. 그녀는 불안함에 사로잡혔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 이제 갈 곳도 없다고. 사장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내의 눈이 흔들렸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너도 알잖아. 우리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그녀는 끝까지 사장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결국 떠나버렸다. 아내는 혼자가 되었다. 아내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봤다. 남편을 대신했고 가정을 버렸고 심지어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에게도 버림받았다.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그녀가 믿었던 사랑은 결국 허황된 감정이었다. 사장이 떠난 후 아내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불이 꺼진 공간은 차가웠다. 식당도 문을 닫았고 이제 그녀를 받아줄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모든 걸 잃어버린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긴 시간 동안 아내를 믿어왔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런데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다행이야. 혼자 중얼거렸다. 누군가는 그에게 동정을 보냈고 누군가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그는 이젠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다. 남편은 일에 집중했다. 혼자가 된 집은 처음엔 공허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았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봤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며 살 필요가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예전에는 늘 아내를 신경 쓰느라 자신의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너 그 여자 소식 들었어? 남편은 별다른 감정 없이 물었다. 뭔데? 사장이랑 완전히 끝났대. 식당도 문 닫고 이사 간 곳에서도 적응 못하고 지금은 혼자서 산다더라. 남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지우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었다. 퇴근 후 그는 평소 가고 싶었던 산책로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기분이 좋았다. 예전에는 이런 소소한 여유조차 없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을 찾을 때야. 그는 길을 따라 걸어갔다.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남편은 이혼 후에도 처음에는 과거의 상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전함이 몰려왔고 한때 사랑했던 아내와의 추억이 자꾸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지?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야.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운동을 시작하고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다.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여성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로 시작했지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런 자리에서 만난 게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왠지 편안하네요. 그녀도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한 경험이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가슴 깊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의 망설임을 알아차린 듯 그녀가 말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죠. 그녀의 말에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들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남편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상처받았던 기억도 배신당했던 아픔도 모두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점점 더 행복해졌다. 오래된 상처는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이제 우리 같이 걸어갈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에는 진짜 행복해질 거야.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랑과 함께 다시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배신당한 남편이 아니라 다시 사랑을 시작한 행복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